새로운 문제를 접근한다는 거 얼마나 설레는 일이야. 그지?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이 쌍놈새끼들. 다들 이렇게 저 병신이 무슨 얘기하나 이런 표정으로 보시면 좀 곤란한데. 자 보자. 자 봅시다. 리니어 솔루션은요 선형적 해결책이야. 됐지? 이 단어가 되게 자주 나와요. 선생님 왜 이게 자주 나오냐? 잘 봐. 내가 처음으로 저 단어를 본 건 언제냐면 인간의 발전을 선형적으로 보면, 리니어하게 보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모든 나라가 서양화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서양이 기준인 거야. 서양의 과학기술 발전이 기준이어서 서양처럼 되지 않는 나라는 다 열등한 거야. 됐지? 이게 개발도상국과 개발된 선진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선형적 기준이에요. 됐지? 근데 이렇게 해서 봤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선진국들은 계속 선진국이야. 개발도상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이야.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개발도상국 목록이 지금도 개편이 2번이 됐는데 똑같더라? 그게 뭐 답이 없다는 얘기지. 맞잖아. 홍콩, 싱가포르. 그때 우리 때는 뭐라 그랬냐면 아시아의 용이라 그랬어. 놀랍게도 한국이 들어갔어. 일본, 한국, 싱가포르, 홍콩 이게 아시아의 용이었어. 싱가포르, 홍콩 어떻게 됐는데? 중국으로 넘어갔어. 그치? 그러면 완전 무너졌어. 됐지? 싱가포르만 그나마 정신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리 때 뭐라 그랬냐면 개발도상국 중에서 정말 금융으로 1등이라 그랬거든. 특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 정말 유명한 도시야. 되게 이 비즈니스적으로. 우린 관심이 없잖아. 우린 막 금융 이런 거에 관심 없으니까. 근데 그쪽에는 해외 외국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 지금 어떻게 되는데? 다 깨졌어. 됐지? 결국 다시 미국 아니야? 맞잖아? 선진국은 선진국이고 여전히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이야. 이 프레임이 깨지지 않아. 그러니까 얘 말이 이런 거야.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이제 격차가 벌어질 거니까 못 사는 나라는 계속 못 살 수밖에 없어. 잘 사는 나라 계속 잘 살고.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인간의 발전사를 보게 되면 못 사는 나라는 다 동양권이고 잘 사는 나라는 서양권이 되는 거야. 됐어? 저렇게 보니까 과연 정당하냐고. 그래서 저거의 반대말이 문화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발전을 단순하게 경제라는 하나의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선형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발전했으면 문화도 발전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미국 사회, 미국 문화가, 미국 팝 문화가 세계를 지배했잖아. 근데 지금도 그러냐고. 까놓고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의 서브컬처 문화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심지어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나라에서 K-팝이 나발이 해가지고 엄청 역수출하고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이 꼭 문화를 귀결시거나 혹은 그 나라의 수준을 결정짓는 건 아니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선형적인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선형의 반대말이 뭐예요? 되게 많아. 보통 다층적인, 멀티레이어드 어쩌고저쩌고를 써요. 근데 이거 말고 되게 여러 개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선형적이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왜 좋냐면 좋은 건 하나 있어. 왜 좋냐면 정확하게 수치화가 돼. 비교가 명확해요. 그래서 내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거 수치화하고 평가하는 항목이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전달되어진다는 장점이 있어. 이해됐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내가 얘기는 해주는 거야. 잘 봐. 자, 그래서 open limited니까 제한돼. 어디에 있어서? In their effectiveness. 그들의 효용성에 있어서 언제 when trying to solve that involve multi-layer. 내가 왜 얘기한지 알겠지? 다층적인 사이클과 패러독스, 역설들이 존재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는 당연하게 선형적인 방식은 좋은 게 아니에요. in fact 사실은. They often 그들은 종종 뭘 만들어냈냐면 make the presenting problems 문제를 갖다가 제시해요. 뭐를요? worse 더 심각하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 이 문장이 당연하게도 문장 삽입으로 나와야 되겠지? 뭐 이건 뭐 내신에서 맨날 뻔한 거 아니냐? 내가 물어보자. 문장 삽입의 답이 몇 번이야? 문장 삽입의 답이 1번인 적 있었나? 이게 유일한 어려운 점이네. 됐지? 1번으로 했지만 되게 애매해. 1번인 적이 없었거든 지금까지. 그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됐죠? 오히려 근데 쉬운 문장 구조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벌써 답이 나온 거잖아. 주제가 나온 거잖아. 근데 이런 게 오히려 문제 유형을 바꾸면 우리가 이걸 주제의식 제목줄로 풀면 되게 쉬운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장 삽입으로 냈을 때 되게 어렵다. 이런 게 이제 늘 쉬운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리니어 솔루션은요, 뭘 포함하냐면 breaking the problem, 문제를 갖다가 깨부숴요. 어떻게? into the component part, 어떤 요소들로. and then 그러고 나서 addressing, 뭘 전달하냐면 address 하면 사실은 전달하다의 뜻으로 내가 해석을 했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다루다야. 다루다, 처리하다, 그래서 전달하다예요. 주소란 뜻도 있고 당연히 위치시키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뭘 다룰 거냐면 the symptoms of each component, 각각의 이 요소들의 증상을 갖다가 다룰 거예요. with a separate solution, 구별된 솔루션으로 or set up solution. 그리고 뭐 그러니까 솔루션의 세트든 구별된 세트든 어쨌든지 간에 각각의 요소에 대한 증상들을 다루는 솔루션들을 하나하나 쳐부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가 해결된다. 선형적이라는 건 되게 단순해. 예를 들어서 지호면 지호에 문제점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지호라는 사람을 다 구별해, 요소를. 그 다음에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지호의 문제점이 해결될 거야. 근데 너는 실제로 이렇게 해결돼? 맞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핸드폰을 뺏었어. 도영이 핸드폰 뺏었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더 큰 문제가 있을걸 아마? 핸드폰을 뺏었더니 이 새끼가 여자에 빠져. 그치? 뭐에 빠질 거야. 그래서 여자를 못 만나게 했더니 담배를 펴. 담배를 다 뺏었더니 술을 마셔. 더 심각한 거 아니야? 핸드폰 주는 게 낫지 않아? 그지? 인간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은 리니어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치? 그 얘기를 할 거야. 멀티할 거야.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엄청 복잡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사이클이나 패러독스로 묶여있을 거예요. 그래서 멀티레이어라는 표현을 쓸 거거든. 계속 보자. each solution. 근데 아직까지 뭔 얘기야? 리니어 솔루션이야. 근데 이 문장 구성을 잘 봐. 그럼 리니어 좋은 게 아니잖아. 세모시계 쌤이. 리니어 좋은 게 아닌데 인팩트 이후로 리니어만 얘기해요. 맞지? 왜? 인팩트에서 뭐 얘기했어? 야, 리니어한 거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심각하게 만드는지를 설명 중인 거야. 이해됐니? 리니어한 게 쓰레기야! 다른 방법은 이거야! 라고 얘기한 질문이 아니야. 리니어하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설명하는 중이야. 됐지? 그러니 리니어는 어떻게 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지? 리니어 해결책은 이렇게 할 거야가 첫 번째 나와야 돼. 내가 ABC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뭐 얘기할 거냐면 each solution. 각각의 솔루션들은요, like any other aspect of nature, 다른 자연적 측면과 비슷하게 각각의 솔루션들은 will have 뭘 가질 거냐면 장단이 있을 거예요. 프롬스 콘 하면은 그냥 장단점으로 그냥 일단 해석합시다. 됐죠? 장단점이 있을 건데 everything in life, 모든 삶에서의 모든 것들은 has 뭘 가질 거냐면 upside and downside. 똑같은 말이잖아. 장단점이 있다요. 됐지? 자, 그래서 side effect. 그런데 부작용은 are a downside of medication. 뭐예요? 약의 당연하게 단점이에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single problem.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장단점이 있다 해서 한번 끊어주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단점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 다운사이드가 나와야지 다운사이드가 나오는 건데 이 뒤에는 약품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ABC의 근거가 돼. 이 지문은 문장 삽입이나 ABC가 나오면 제일 적절해 보여요. 내가 보기에. 됐죠? 그리고 1번에 답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ABC로 낼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내신이라서 문장 삽입을 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달해 주는 거야. 됐지? 어쨌든 이 문장은 리니어가 왜 잘못됐는지 설명한다. 자, 아무튼 문제가 있다는 이 얘기예요. 장점도 있겠지만 a single problem, 하나의 문제는요 might divide, 어떻게 나눠질 거냐면 into several sub-problem,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구분될 거야. B번의 답이 맞는 거니? B divided네. 아, 이거 문법이구나 그냥. 구분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가 쓰여야 되겠지. 뭐라고 쓴 거야? 그래서 each with its own attempted solution. 그래서 이 각각의 것들은 나름대로의 솔루션이 있겠지만 that have their own downside. 나름대로 뭘 가질 거냐면 그것도 여전히 다운사이드가 있어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답 뭐니? 얘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해결책을 가져왔더니 그 해결책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잖아. 다운사이드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질문에서 답이 다음 문제에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솔루션이 뭘 가져온다? 다운사이드가 있다. 다운사이드란 결국 뭐다? 프로블럼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돼 안 된다고. 알겠지? 하나를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책을 적용하는 순간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려면 2번밖에 없겠죠. The solution of single problem. 한 가지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create new problem.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요. One obvious example of that. 자, 이것의 가장 명백한 예시 중에 하나는 뭐냐면 might be how we have used technology. 자, 우리가 어떻게 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왔냐는 거지. To try to save time. Only to find we have to work more to be able to buy the latest gadget. gadget 하면 이제 물건들이야. And learn more. So 여기까지 끊읍시다. So we can know how to use them까지 이렇게 따로 묶자. 자, 봐봐. 한 가지 명백한 예시가 뭐냐면 우리가 기술을 갖다가 사용해 왔어. 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이도록. 됐지? 생각을 해봐봐. 모든 기술의 발전은 결국 시간을 줄이는 데 사용된 거거든. To save time이잖아. 맞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랬는데 only to find. 근데 이게 결국 뭘 우리가 발견해 왔냐면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찾아왔는데 어떤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냐면 더 많이 일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그거 살라고. 됐죠? 가젯은 물건이나 기계예요. 됐죠? 그러니까 최신의 기계를 사기 위해서 더 많이 일했어야 됐지. 형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이폰 12 프로 여전히 쓰잖아. 얼마 전에 액정이 깨져서 액정을 바꾸러 이거 필름이 깨져서 필름을 바꾸러 갔는데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고대 유물을 갖고 계시네요. 고대 유물이요? 그랬더니 없대. 12% 필름 없대. 이제 안 나온대. 14부터 있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17이잖아. 14, 15, 16, 17 그런 거야. 생각해보니까 4개 기종 가지고 있으면 많이 한 거 아니냐? 그잖아?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고대 유물이 너무 불쌍한 거야. 됐어? 근데 사실 아무 문제 없이 작동 잘 되거든? 전화 받고 카톡 하는데 문제 없어. 다만 요새 저 업데이트 하라고 하는데 그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업데이트 자꾸 하라고 뜨는 게 귀찮은 거 말고는 뭐 전화 잘 울리고 그잖아요. 뭐 문제 없거든요. 내가 보기엔 카톡도 잘 되고. 심지어 난 저걸로 셀카를 안 찍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셀카를 안 찍으니까 사진이 그렇게 아쉽지 않아. 카메라가 있으니까 난 그 영상 찍을 때는 굳이 그게 아쉽지 않아서 그런가. 아무튼 여전히 쓰고 있는데 봐봐. 왜 안 바꾸겠니? 아이폰 17 프로 오렌지색 얼마게? 0포티니까 오렌지색 해야죠. 0포티의 상징이잖아. 근데 생각해봐. 포티가 안 됐는데 0포티처럼 하고 다니면 그것도 존나 멋있는 거 아니야? 유행을 선도하는 거 아니? 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렌지색을 산다 하면 얼마게? 170 시작했는데. 내가 내 핸드폰을 살 때 지금 12% 살 때 110인가 주고 샀는데 그때 난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거든? 됐어? 근데 170이야. 그걸로 사서 뭐 하겠니? 게임밖에 더 하지 않을까? 나 솔직히 하나 얘기해서 게임 말고는 나 더 할 게 없는데? 카메라 영상 찍는 거 말고는? 그잖아? 근데 나 집에 있는 카메라가 벌써 300만원짜리인데 굳이? 내 노트북이 500만원짜리고 그잖아? 근데 170을 이걸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맞지?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야 돼? 기계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 나에게 더 많은 근로 시간을 만들어내. 근데 내가 왜 기계를 왜 샀지? 빨리 일하려고. 빠르게 일을 해서 내가 더 쉬려고 기계를 샀는데 이 기계를 사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존나 역설하겠냐? 맞잖아요? 근데 심지어 다음 문장 뭐래? 그리고 물건을 사면 끝이 아니야. 이제 뭐 해야 돼? 그거 어떻게 쓰는지 배워야 돼. 환장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아이폰도 배울 게 있나요? 뭐 AI 제대로 쓰려면 이거 프롬프트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너네가 쓰는 AI는 그냥 시리야 알람 맞춰줘 5분 후에 잠깐 잘게 이거잖아. 그렇잖아? 그거 말고 AI를 제대로 쓰려면 프롬프트 기술을 배워야 돼.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자연어 처리를 배워야 돼. 자연어 처리를 배우려고 내가 이 시간을 쓰면 야 지금 쌉손해잖아. 그럼 더 일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기계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들이는 시간이 더 많아. 이런 역설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다시 해결책이 있었어. 근로 시간이 너무 많아서 효율을 따지려고 기계를 도입했어. 그게 솔루션이야. 근데 그게 뭘 만들어내? 그걸 사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 다운사이드가 존재한다. 또 다른 프로블럼 만들어냈어요. 됐죠? 계속. 그래서 아무튼 이걸 사용하기 위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 그래서 another example. 다른 예시는 뭐냐면 might be the 이거 왜 이래? 다시. might be the 뭐니? 밑에 나와 있잖아. 이거를 내가 이렇게 읽으라고 얘기해야. 자, 이렇게 외우지 말고 관료주의라고 외우세요.
나중에 나한테 내가 이거 물어봤을 때 번잡한 사무 절차 이렇게 하면 진짜 죽일 거야. 알겠지? 관료주의, 관료제야. 관료제를 얘기하는 유일한 단어고 저거 되게 자주 나와요. 무슨 크래시야 하면은 무슨 주의 아니냐? 맞지? 민주주의, 데모크래시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된다. 알겠지? 되게 자주 나와. 관료주의의 예시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that is involved in getting service from government department. 그 뒤에 얘기는 결국 뭐야? 관료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부에 의해 가지고 정부 부서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료주의의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된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되겠네요. 됐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절차를 밟는 건 미친놈 아니냐? 그지? 근데 여러분들 아마 관공서 가서 뭐 떼려면은 다 이걸 겪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나마 빨라요. 키오스크가 있잖아. 내가 들은 건 너네가